안녕하세요, 주여TV입니다. 레전드 떡밥 2가지 분석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우라노스를 넘어서는 기대의 각성, 모든 섬을 5개의 대륙으로 만드는 기드라는 떡밥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는 아주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위대한 항로에 흩어져 있는 섬들은 어떤 법칙에 따라 자기를 띠고 있다는 거죠. 해적들은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섬과 섬이 서로 끌어당기는 자기를 기록 지침에 기록시켜 다음 섬으로의 진로를 잡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원피스의 결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피스라는 만화가 나왔을 때 원피스의 정치에 대해 공통적으로 추측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원피스 하나의 조각이죠. 원피스 세계관의 지도를 보면 주목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세계를 둘로 양분하고 있는 거대한 대륙 레드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레드라인은 위대한 항로와 수직으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바다는 4개의 해역, 이스트블루, 웨스트블루, 사우스블루, 노스블루로 나눠지죠. 즉, 원피스란 이 레드라인을 없애고 4개의 바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상대의 꿈인 올블루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건 오데스면 많은 독자들이 추측한 결말에 대한 떡밥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리조아 성의 이름은 판게아 성입니다. 근데 판게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판게아란 1915년 베게너가 말한 대륙 이동설인데 이 설은 현재 분리되어 있는 대륙들이 원래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오데스면 원피스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 만드는 걸 가장 반대하는 세계 정부의 성을 판게아로 지었던 게 아닐까라는 거죠. 다시 말해 원피스의 최종 목표는 원래 하나였던 모든 대륙을 하나의 대륙 원피스이자 올블루로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이것이 조이브이가 실행하려 했던 의지였으며 추후 루피가 실행할 계획이 될 겁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원피스의 원래 대륙은 하나의 대륙이 아닌 5개의 대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입니다. 오뎅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던 오뎅 에피소드는 오뎅이 왜 죽었는지, 왜 오뎅의 가신들이 가신이 되었는지에 대한 오뎅의 생애가 나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가 오뎅이 가신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는 어린 시절 어른들에게 밍크족과 와노쿠니 코즈키 가문의 사무라이가 서로 맹약을 나눈 형제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죠. 와노쿠니가 해외 가보고 싶다냐.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는 모코모 왕국을 빠져나와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하죠. 야, 섬이란 건 어디 있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 세계에는 5개 이상의 섬이 있어. 이 대사로 알 수 있는 건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는 세계의 섬이 5개라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대사는 원래 섬이 5개였다는 떡밥이 아니냐는 거죠. 물론 이 대사 하나 갖고 세계의 섬이 원래 5개라는 떡밥이라 생각하기에는 애매합니다. 다만 세계의 섬이 5개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를 오뎅이 구해주며 오뎅의 가신이 되고 이들은 흰수메 적단의 마르코와 만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에게 말하죠. 세계의 섬이 5개? 바보 같은 소리마. 섬의 수는 1000만이나 2000만 정도가 아니라고. 모르냐? 세계는 넓어.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는 왜 해외에는 5개의 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앞선 장면처럼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는 모코모 왕국의 어른들에게 해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의 지식은 모코모 왕국에 있던 어른들에게 나온 지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주목할 건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의 왕국 모코모 왕국은 1000년 전부터 계속 걷고 있는 지니샤 위에 서 있는 왕국이라는 겁니다. 빅맘 해적단의 페콤즈나 하트 해적단의 베포처럼 외부 세계로 뛰쳐나가는 밍크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밍크족은 지니시아 위에 살고 있는 종족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밍크족이 지니시아 위에 살기 시작했을 때는 세계의 대륙이 5개밖에 없었다. 그리고 당연한 이 정보가 밍크족에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가설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밍크족은 보름달을 보면 달의 사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떡밥으로 본다면 밍크족은 원래 달의 민족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NL 표지 연재 속 달의 민족은 자원 부족으로 지구로 내려왔다는 정보가 나온 만큼 적어도 1000년 전 밍크족은 자원 부족으로 지구로 내려왔고 지니샤 위에서 나라를 세운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가설이 맞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밍크족은 달에서 지구를 보고 있었고 지구에는 5개의 대륙만이 있었다. 첫 번째 가설이든 두 번째 가설이든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원래 세계의 대륙은 5개였다는 겁니다.
즉 원피스의 정체는 하나의 대륙이 아닌 흩어진 5개의 대륙들을 각각 원피스, 하나의 조각들, 총 5개의 대륙으로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번에 생각해볼 건 세계정부의 마크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다스는 원피스,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 만드는 걸 가장 반대하는 세계정부의 성을 판게어로 지었던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예처럼 오다스는 원피스의 목표인 5개의 대륙을 세계정부 국기로 만든 거 아닐까요? 다시 돌아와 제가 설이 맞다면 원피스의 정체는 흩어진 대륙들을 각각 5개의 대륙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이 대륙들을 어떻게 각각 하나로 만드냐는 겁니다. 현재 레드라인을 파괴하는 역할이 고대병기 플루톤인 만큼 흩어진 대륙들을 다시 모으게 하는 건 고대병기 우라노스일지 모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루피 일행이 우라노스를 적에게 빼앗겨 대륙을 하나로 못 만들고 다른 제라의 조력으로 하나로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는 바로 최악의 세대이자 삼선장 키드입니다. 키드는 신체에 자기력을 부여하고 다루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기자기 열매를 먹었습니다. 대륙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열매이죠. 즉 원피스 마지막에 루피 일행이 우라노스를 사용하지 못하며 위기에 빠지지만 키드가 엄청난 각성을 하며 루피 일행을 도와주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떡밥은 자결하는 아카이누의 최후입니다. 세계 제1의 데뷔복 원피스를 찾기 위해 바다에 나선 해적 몽키디 루피가 동료들을 영입하며 바다를 항해하고 여러 섬을 모험하는 내용의 원피스. 원피스는 20년을 넘게 연재하면서도 엄청난 인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원피스가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랑을 받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소년 만화의 정석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소년 만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 추후에 정점에 설 수 있도록 밝혀지는 주인공의 진짜 능력. 주인공이 목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조력자의 희생. 이처럼 원피스는 소년 만화의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주목하고 싶은 소년 만화의 특징은 주인공이 선한 행동을 해도 범죄자라는 것 자체로 주인공을 체포하려는 악당입니다. 재미있는 건 악당의 직업은 경찰 등 시민을 지켜주는 역할이지만 극에서는 나쁜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한 해외 사이트에서는 원피스에서도 소년 만화의 특징 중 하나인 시민을 지키는 직업이지만 악당이 원칙주의자인 캐릭터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이야기한 그 캐릭터는 아카이누입니다. 아카이누는 수단, 방법, 대가를 가리지 않는 냉혈함으로 과격한 정의를 신념으로 하는 초강경파 해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캐릭터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신념만 쫓다 보니 자신의 신념이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엄청난 혼란을 겪다는 거죠.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캐릭터의 대표격으로 장발장의 자베르를 이야기합니다. 자베르는 레미제레블의 등장인물로 평생을 정의 구현을 위해 살아가며 원칙주의에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라고 믿는 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교도관으로 일할 때 빵을 훔치다 죄수가 된 장발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형을 다 맞고 출소하지만 이후 장발장은 소년의 은화를 실수로 밟아보며 또 죄를 가지죠. 이후 경찰이 된 자베르는 시장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도 은화를 밟은 죄를 숨기고 있던 장발장을 평생을 쫓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베르는 장발장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다만 자베르는 엄청난 가치관의 혼란을 맞이하죠. 정의라고 생각했던 그의 행동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반대로 그에게 있어서 범죄라고 생각했던 장발장의 행동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는 걸 깨닫죠. 결국 자베르는 가치관이 흔들리며 자신이 평생 갖고 있던 가치관의 혼란이 오며 장발장을 체포하지 못하고 투신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장발장은 루피, 자베르는 아카이누를 연상시킵니다. 해적이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했던 아카이누의 행동들로 인해 민간인들은 죽어왔고 반대로 그에게 있어서 악이라고 생각했던 해적 루피의 행동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분명한 건 마지막에 아카이누는 세계정부가 악인 걸 알 것이고 세계정부가 금기했던 포네그래프 연구가 사실은 시민을 위한 것이란 걸 깨달을 겁니다. 즉 아카이누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가장 증오하던 악을 위해 행동해왔던 걸 느낄 거라는 거죠. 만약 소년 만화 클리셰대로라면 아카이누는 자베르처럼 가치관에 혼란이 오며 자살하는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재미있는 건 해군 대장들 중 몇몇의 모티브는 유명 배우들이 출연한 낭인가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카이누의 모티브가 되었던 타나카 쿠니에는 낭인가에서도 자결을 하며 최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과연 아카이누도 모티브대로 자결하며 최후를 맞이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